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리더십 불변의 법칙 가지고 왔습니다. 어, 존 맥스웰이 우리들에게 안내하고 싶은 21가지 리더십 불변의 법칙, 그 21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고, 첫 번째 법칙이 한계의 법칙, 두 번째가 영향력의 법칙, 세 번째가 과정의 법칙, 네 번째가 항해의 법칙, 다섯 번째가 덧셈의 법칙,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신뢰의 법칙, 일곱 번째가 존경의 법칙. 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8장 직관의 법칙. 네, 제8장 직관의 법칙입니다. 리더는 모든 것을 리더십 직관으로 바라본다. 지난 10년 동안 21가지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관해서 강연하면서 청중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직관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법칙에 대해 설명하면 강연을 듣던 사람들 중 태어날 때부터 리더가 된 사람은 리더인 사람들은 내용을 즉시 이해한다. 노력을 통해서 리더가 된 사람들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한다. 그러나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그저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한다. 네. 여러분들 어떤 리더십의 강연에 대해서 강연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저는 두 번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노력을 통해서 리더가 되려고 한 사람 중에, 리더가 되기 위한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사실 태어날 때부터 리더십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리더가 사물을 보는 관점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모든 것을 리더십이라는 눈을 통해서 바라본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리더십 직관을 가지고 있다. 리더십 직관은 모든 리더가 지니고 있는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네. 사람은 누구나 직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누구나 리더십 직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 자신이 강점을 가진 영역에서 직관을 발휘한대요. 어,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은 어, 대중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발휘를 할 때, 이럴 때 직관적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건데,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이란 이런 부분에서 올등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자기 안에 마갈렛은 어떤 패션 부분이라든지 예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분야별로 또 직관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강점 영역과 약점 영역이 있대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직관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가장 강한 부분에서 직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리더들은요, 리더십 직관을 가지고 있대요. 어, 리더십 직관을 통해 읽어야 할 것들. 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태어날 때부터 리더십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특히 리더십 직관이 강하다. 그러니 리더십 역량이 높지 않는 사람들은 리더십 직관을 개발하고 다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둘 중에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직관은 두 가지 조합에서 나온다.
하나는 리더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된 기술이다. 네. 나는 리더십 직관이란 리더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읽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존 맥스웰이 말하는 리더십 직관이라는 게 리더가 이 5가지 읽는 능력을 말한대요. 첫 번째는 리더는 상황을 읽는다고 합니다. 상황.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말이냐면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아 제가 분위기 파악 잘 못하는데 네. 어 그러니깐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팀워크가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이 잘 굴러가는지 아니면 내리막길인지 아니면 곧 멈출 것인지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통계 자료를 샅샅이 살펴보고 보고서를 읽고 대차 대조표를 검사할 필요도 없대요. 자료를 다 살펴보기 전에 이미 상황이 파악되는 것이다. 바로 리더십 직관 때문이다. 리더는 상황을 읽는다. 상황, 분위기, 상황 잘 파악한다는 뜻이랍니다. 네. 두 번째는 리더는 트렌드를 읽는다고 해요. 리더들은 관리자들보다 더 큰 시야를 가져야 한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앞을 내다봐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큰 그림의 일부로서 일어난다. 리더들은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 조직이 지금 어느 선상에 있는지 알고 있다. 더불어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과 책임도 갖고 있다. 어, 트렌드를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된대요. 네, 이게 지금 당장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이런 트렌드를 빨리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더 큰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이 큰 시야, 네, 그런 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리더는 자원을 읽는다. 자원을 읽는다. 성공하는 리더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과 자원을 조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 리더와 다른 구성원들의 주된 차이는 그들이 자원을 보는 눈에 있다. 성실한 구성원이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성실한 내 조직원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어떤 높은 성과를 올리는 구성원들은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성실한 그저 이제 성실한 구성원은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높은 성과를 올리는 구성원들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대요.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구성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한대요. 여러분, 성실한 구성원, 그리고 높은 성과를 올리는 구성원, 그리고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구성원. 네, 각기 생각하는 게 다른가 봐요. 문제 해결을 위해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을 위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세 분야. 그런데 리더는 다르대요. 리더는 자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도전, 문제나 기회에 직면하면 리더는 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원재료, 기술, 정보 등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
직원들을 어떻게 격려해서 조직을 승리로 이끌까를 생각한다. 리더는 모든 것을 리더십이라는 눈을 통해서 본다. 리더 개인 차원의 노력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고 유한한 자원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성공하는 리더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과 자원을 조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 그 때문에 리더들은 자신이 현재 사용한 자원이 무엇인지 항상 인지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 다르죠. 내가 그냥 일반 평범한 사원이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관리직에 있을 때, 아니면 그 회사의 경영을 하는 오너의 입장에 있을 때, 네, 다 바라보는 눈들이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네 번째예요. 리더는 사람을 읽는다. 사람을 읽는다는 것은 아마도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직관 능력일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리더십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리더라고 할 수 없다. 가장 가장 중요한 직관 능력, 사람을 읽는다는 거. 진짜 제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상대가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그 사람의 상대의 뇌를 연상을 해야 되는 거. 네. 그게 리더십의 어떤 직관력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예요. 리더는 자기 자신을 읽는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리더는 자기 자신을 읽는 능력을 개발한다. 시인 제임스 로웰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100%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없다. 리더는 자신의 강점, 맹점, 기술, 약점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까지도 잘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리더는 조직 발전의 촉진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자신만의 기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지 조직원들에게 어떤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네, 자기 자신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상황. 나는 나를 무엇라 칭하는가? 이건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무엇라 칭하는가? 세 가지 종류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 역량을 타고난 사람, 그러니까 뛰어난 리더십 역량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대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미 리더 노릇을 하기 시작한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아이들이 한두 명의 아이들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리더십 직관을 타고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리더십 직관을 개발하면 세계적 수준의 리더가 된다. 그러니까 골목대장. 네. 친구들 사이에도 항상 대장 노릇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그 리더십에 관해서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면 정말 세계적 수준의 리더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아이들이 타고난 이런 역량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리더십 역량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대인관계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은 배우려고만 하면 누구나 리더십 직관을 개발할 수 있다. 리더십은 학습 가능하다. 그러나 리더십을 향상시키지 않고
직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네. 세 번째는 리더십 역량을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 역량과 직관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가끔 리더십에 대한 기본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본다.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리더십 책 같은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전혀 어, 기본 자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자체도 없는 것도 불구하고 아예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유부단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신뢰도 없죠. 근데 다행인 것은 직관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네. 방법이 있대요.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한다. 사람 관찰자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좋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사람 관찰자가 되면 된대요. 우리가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적을 알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되면은,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게 쉬워진대요. 음,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이 세상의 위치를 알면. 네, 이게 그 로봇의 게임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모든 사람들과 사람의 인간관계는 끊겨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사람 관찰자가 되는 거 일단은 직관의 법칙 중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네 우리는 인생의 관찰자가 되어야 되는 거. 네. 인생의 훌륭한 관찰자가 되어야 되는 거. 네. 제 9장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리더십이 리더 주위에 모이는 사람을 결정한다. 네, 이거는, 어,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당기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인력의 자석이라고 한 것처럼 저번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끌어당긴다고 했잖아요. 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원하는가? 리더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가? 연령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가? 20대, 40대, 아니면 60대인가? 지금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자신의 팀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책을 계속해서 읽기 전에 먼저 적어본다.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이 부분. 이 부분에 내 팀원들에게 필요한 특성, 내가 원하는 팀원들. 저는 첫 번째가 팀원들 사이에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팀원. 두 번째가 지점장, 본부장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팀원. 세 번째가 분위기 메이커. 네 번째가 실적을 잘하는 팀원. 네. 다섯 번째가 이해심, 배려심, 합동심을 골고루 갖춘 팀원. 여섯 번째가 각 분야별로 개성을 갖추고 있는 팀원들. 일곱 번째가 출근, 기소를 잘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팀원. 네,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원하는 팀원들. 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위에 적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같아요.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왜? 나와 같은 사람이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주위에 모이는 사람이 결정된다. 리더와 구성원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세대예요, 세대. 음. 세대별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40대는 40대가 모이고 50대는 50대가 모이고 30대는 30대가 모이는 것처럼 어 나이도 그 특성 중 하나이대요. 네.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로 새로 영입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을 고용하는 리더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서 단위에서도 생길 수 있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도 생길 수 있다. 네. 이게 세대별 리더십. 네.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로 새로 영입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을 고용하는 리더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태도예요. 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삶을 계속되는 기회와 흥미 있는 도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이 대단히 힘들다고 계속 불평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 역시도 그렇다. 구성원들의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먼저 자신의 태도를 확인해 보라. 태도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서도 가장 전념성이 강한 것이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태도가 나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도 안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린다. 네. 태도가 전념성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배경이에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공장 근로자들은 공장 근로자들끼리 어울리고 사무직 근로자들은 사무직 근로자들끼리 어울린다. 경영자들은 또한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하며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저절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이런 경향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배경.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끌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네 번째는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은 자신과 가치관이 비슷한 리더에게 끌린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러죠. 다섯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에게 끌린다. 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에너지가 적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서로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에너지가 적은 사람들은 자신과 반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보면 미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아유, 맞아. 그게 에너지 문제였거든요, 사실. 여섯 번째, 재능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는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에게 끌린다. 특히 자신이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더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다면 그를 존경하고 따른다.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따르고 7번은 리더십 역량이에요. 17번째는 리더십 역량.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리더십 역량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앞서 존경의 법칙에서 설명했듯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더 강한 리더를 따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끌어당김의 법칙도 함께 작용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주위에 모이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법칙이다. 그 말은 우리의 리더십 역량이 7이라면 우리에게 끌리는 리더는 2에서 3 정도 수준의 리더가 아니라 5에서 6 정도의 리더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끌리는 리더는 우리와 비슷한 스타일과 역량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 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좋은 리더 곁에 유능한 사람이 모인다고 합니다.